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성자산의 적정 곡선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부터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산염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거의 마지막 관문, 정상에 해당되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다양성자산의 적정 곡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그릴 수 있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의 내용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자, 하지만 아주 색다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다양성자산의 적정 곡선에서만 등장하는 새로운 내용 별로 없어요. 한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약산의 적정 곡선의 그냥 반복일 뿐입니다. 자, 근데 또 약산의 적정 곡선도 어땠나요? 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죠. 앞에서 공부했던 평형상수, 여러 가지 KA나 KB, KW 이런 애들을 적정 곡선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산염기 평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형상수 K라는 큰 토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평형상수 K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pH도 계산했고 또 적정 곡선에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곡선의 패턴을 이해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양성자산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그냥 대표적인 약산은요, HA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H 플러스 하나랑 A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해리가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이 다양성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H 플러스가 2개 이상 떨어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2개 이상. 2개 떨어지면 2양성자산, 3개 떨어질 수 있으면 3양성자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다양성자산의 예는 탄산이 있죠. H2CO3. 이 양성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이 있습니다. H3PO4. 얘는 3개가 떨어질 수 있고 3양성자산이죠. 자, 그리고 사실 다양성자산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간주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중심 탄소에 여기 수소가 붙어 있고요. pH가 낮을 때는 여기가 COOH 그리고 이쪽에서는 NH 3 플러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미노산 종류들마다 다른 작용기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아미노산이 어때요? 여기 H 하나 떨어질 수 있죠? 여기 H 플러스 또 하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도 H 플러스가 떨어질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미노산도 2양성자산 아니면 3양성자산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일반화학이나 아니면은 생화학 같은 데서 아미노산의 등전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전부 이 다양성자산의 적정 곡선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탄산의 적정 곡선, 그 다음에 인산의 적정 곡선 이렇게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탄산은 H2CO3죠. 얘는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하나랑 HCO3- 이온 하나로 분리가 돼요. 얘를 중탄산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탄산 이온은요, 물에 들어가서 또 H 플러스 하나랑 CO3- 얘는 탄산 이온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씩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각각의 그 해리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있습니다. 얘를 첫 번째 해리 반응에 대한 그 해리 상수를 Ka1 아니면 K1 이렇게 얘기를 하고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되게 작죠? 두 번째 K값은 Ka2 아니면 K2 이렇게 얘기를 하고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훨씬 작죠? 자, 전형적으로 이런 다양성자산들의 K1, K2는요, 보통 10의 3승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K1은 그나마 떨어지는데 첫 번째 수는 그나마 떨어지는데 두 번째 수는 굉장히 안 떨어진다는 거죠. 아주 훨씬 약한 산이다 이겁니다. 두 개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는 그나마 떨어지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탄산의 적정 곡선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탄산이 있어요. 탄산이 0.1 몰농도고 부피는 50ml라고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떨어뜨리냐면은 NaOH 0.1 몰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해준 NaOH의 부피가 X축이 되겠죠. 그리고 측정하는 pH가 Y축이 됩니다.
자, NaOH를 하나도 가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죠? 지금 이 안에 H2CO3 탄산이 0.1 몰롱도 상태로 녹아있죠. 예. 자, 얘는 약하게 해리가 되죠. 첫 번째 해리 반응처럼 이렇게 해리가 되고, 그러면은 조금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가 생기고, 얘가 또 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우리가 K 값에서 볼 때 어때요? 첫 번째 해리도 거의 안 일어나죠.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첫 번째 해리도 잘 안 일어나는데, 그거보다 10,000배 이상 더 작은 두 번째 해리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봤자.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존재하는 이 H 플러스의 몰롱도는 거의 다 이 첫 번째 해리에 의해서 생긴 거지 두 번째 해리에 의해서 생긴 H 플러스는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pH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나요? 훨씬 단순화시킬 수가 있죠. 두 번째 해리는 무시하고 K 값이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갖는 그냥 1양성자산 취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H 플러스가 하나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pH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H 플러스는 루트 KAC, 예, 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KA라는 것은 K1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농도는 0.1 몰농도입니다. 자, 이 경우에서도 K 값이 충분히 작으니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한 3.7 정도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죠. 약산이니까 이 정도면 한 사이다나 콜라 정도 pH를 가지겠죠. 3.7의 pH를 가져요. 자, 이제 여기다가 NaOH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건데, NaOH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Na 플러스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OH 마이너스가 딱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H2CO3랑 OH 마이너스가 또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 쳐다보면서 평형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OH 마이너스는 뭐예요? 이웃 분자의 H 플러스를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아주 강한 염기입니다. 자, 얘가 물에 딱 들어가서 둘러보니까 얘가 뜯어먹을 수 있는 H 플러스는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물, 또 하나는 H2CO3 탄산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 극미량으로 생겨있는 HCO3 마이너스에 있는 요 H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OH 마이너스라면 뭘 먼저 뜯어먹겠어요? 당연히 얘죠. 당연히. 물에 있는 H 플러스 엄청 안 떨어집니다. 물은 아주 약한 산이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자, 얘는 어때요? 반면에 그렇게 잘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K 값으로 볼 때 순순히 떨어집니다. OH 마이너스 같이 이렇게 강한 염기 앞에서는 그냥 순순히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얘는 어떨까요? 얘도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얘보다는 훨씬 안 떨어지죠. 예. 첫 번째 수소보다는 훨씬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맛있는 수소가 있는데 왜 얘를 먹습니까? 그래서 OH-는요, 우선적으로 이 탄산에 붙어 있는 첫 번째 H 플러스 요거를 우선적으로 다 뜯어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이 안에 HCO3-랑 또 얘한테 뜯기고 남아서 생긴 HCO3-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겠죠? 역시 산과 그 짝염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완충용액입니다. 자, 완충용액에서의 pH는 또 어떻게 우리 구했었어요? 핸더슨 하셀바크식을 이용해서 계산했었죠.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pH는 pK는 지금 요걸로다가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6.36입니다. 6.36 더하기 로그 산분의 염기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이때도 역시 각각의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죠. 농도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또 농도의 비율은 어차피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의 비율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그냥 H2CO3가 맨 처음에 50개가 있었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거기다가 NaOH를 조금씩 떨어뜨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적정곡선을 공부했었죠. 50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OH-가 10개가 들어왔어요. 10개라는 것은 10ml 넣어준 거죠. 자,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기 있는 10개가 여기 있는 10개를 다 뜯어먹죠. 그럼 얘는 40개만 남고 HCO3-가 10개가 생깁니다. 자, 그때 pH는 어떻게 구해요? 4분의 1 하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올라오고, 자, OH-를 계속 가해가지고요.
25ml를 가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5m를 가했어요. 원래 50개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OH-25개를 집어넣으면 25개는 이렇게 뜯겨서 25개는 요걸로 남고 나머지 25개는 그냥 H2CO3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얘는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뭡니까? 산과 그 짝염기가 1대1로 섞여 있는 거죠. 1대1로 섞여 있을 때는 농도 B가 1대1이니까 이 자체 뒤에가 없어지고 pH가 pK가 됩니다. 자, pH가 pK가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pH가 pK가 될 때는 우리가 25ml를 가해줬을 때고요. 가장 적정 곡선이 평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pH는 바로 pKa 6.36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가해요. OH-를 계속 가하면은 그래서 이제 50개의 OH-를 가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맨 처음에 얘가 50개가 있었는데 OH-도 50개를 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탄산과 1대1로 다 반응이 완료됐죠. 바로 첫 번째 당량점입니다. 첫 번째 당량점을 제1 당량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50m를 가했을 때 생기겠죠. 그럼 이 안에는 뭐만 있는 셈이에요, 지금? 다 반응하고 남아서 바로 얘네는 다 없어지고 HCO3- 중탄산 이온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안에서는. 자, 그때는 당연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요. 요때가 제1 당량점이고 요때는 중탄산 이온만 있는 셈이에요. 자, 요때 pH는 우리가 조금 이따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보죠. 중탄산 이온만 있는 데다가 OH-를 또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맛은 없지만 여기 있는 수소를 또 뜯어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얘를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얘를 뜯어먹으면 뭐가 이 안에 공존하게 될까요? HCO3-랑 또 여기서 H+가 뜯겨서 생긴 CO3-2- 같이 공존을 하게 되죠. 역시 이것도 산과 그 짝염기가 같이 섞여 있는 완충 용액입니다. 역시 핸더슨 하셀바크식으로 pH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pH는 pKa, pK2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얘는 10.25예요. 10.25 더하기 로그 산분의 염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60을 가했을 때는 어떨까요? 60이다. 60을 가면은 50은 다 반응하고 얘 50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10개가 더 들어온 셈이죠. 예. 그러니까는 얘는 40개가 남고요. 얘는 10개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상황만 이해를 한다면은 아주 단순한 얘기죠. 예. 그래서 60ml를 가했을 때는 역시 산과 그 짝임기가 4대1이니까 여기다 그냥 4분의 1 해서 pH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75ml를 가했을 때는 어떨까요? 75. 처음부터 누적된 그 부피가 75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HCO3-랑 CO3-2- 역시 또 25랑 25로 1대1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50은 다 반응해서 얘를 만들었고 당량점에 도달했죠. 그 다음에 25가 남았으니까 얘랑 얘가 1대1로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또 역시 얘가 1이 돼버리니까 pH는 pK2가 됩니다. pH는 pK2가 되고 다시 한번 적정 곡선이 평탄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pH는 역시 pK2예요. pK2가 10.25라고 그랬죠. 얘가 10.25입니다. 자, 계속 가해보죠. 계속 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00ml를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ml를 가했다. 다시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H2CO3가 50개가 있는데 여기에 OH-가 100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수소 다 뜯어먹고 또 두 번째 수소도 다 뜯어먹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는 CO3 2- 밖에 없는 셈이 되겠죠. 바로 제2 당량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2 당량점. 자, 제2 당량점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pH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75였고요. 100입니다. 예. 100만큼 가 있을 때 제2 당량점이 되고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예. 자, 그리고 요때는
제2 당량점이라고 하고 이때는 CO3 2- 밖에 없는 셈이겠죠. 자, 이때 pH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때 pH는 결국은 이 안에 다른 건 다 없고 HCO3 2- 약염기죠. 약염기만 있는 거예요. 자, 약염기의 KB 알죠? K2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의 요 산의 짝염기니까 요 KA로부터 우리가 KB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 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뭐 희석된 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pH를 구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듯이 pH가 굉장히 높을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넘어갔지만 요때 뭐였어요? 제1 당량점에서는 지금 중탄산이온 HCO3- 있는 상태였죠. 요때 pH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죠? 그 모든 K값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실 요 중탄산 이온만 있는 제1 당량점의 pH를 계산하는 건요. 유도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다행히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결론은 뭐냐? 바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K1하고 pK2의 딱 중점이다 이겁니다. 자, 제1 당량점의 pH는 pK1과 pK2의 중점이에요. 요 내용이 바로 다양성자 산에서 이 적정국사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내용이죠. 요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1 당량점에서의 pH는 pK1과 pK2의 정확히 산술평균, 그 중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의 pH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실제로 구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pH가 크겠죠. 자, 여기에 OH-를 또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지만 이렇게 강한 염기 앞에서 얘가 무슨 염기 행세를 하겠어요. 얘는 그냥 찌그러져 있고 전혀 무시해도 되고 이 뒤에 나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봤던 강산을 강염기로 적정했을 때 그 적정 곡선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은 길었지만요. 패턴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요때는 뭐만 있습니까? 1번 점에서는 탄산만 있어요. H2CO3만 있고 이때 pH는 루트 KAC H 플러스는 루트 KAC라는 걸로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때요? 얘랑 얘가 탄산이랑 중탄산 이온이 같이 공존하는 구간이죠. 이때도 역시 핸더슨 하셀바크식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 가장 평평할 때의 pH는 pK1입니다. 자, 제1 당량점에서는 얘만 남아있고요. 얘의 pH는 pK1과 pK2의 중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OH-를 계속 가면은 얘랑 얘가 같이 공존을 하고 그때도 역시 pH는 핸더슨 하셀바크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H-를 계속 가면은 얘만 남게 되는 제2 당량점에 이르게 되고요. 제2 당량점의 pH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얘의 KB 알고 그 다음에 농도 이용해서 OH-는 루트 KBC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KB가 충분히 크지 않고 작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OH-의 농도만 그냥 pH로 환산하면 됩니다. 얘는 있든 없든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탄산의 적정 곡선의 패턴, 이 곡선을 많이 그려보면서 패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다음은 뭐였죠? 인산이죠. 인산도 똑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인산도 한번 적정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인산은 H3PO4죠. 얘가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하나랑 그 다음에 H2PO4 마이너스 하나로 분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H2PO4 마이너스도요. 또 물에 들어가서 H 플러스 하나랑 HPO4 2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고요. 또 얘 역시 HPO4 2 마이너스가 H 플러스 하나랑 PO4 3 마이너스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H 플러스가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3양성자 산이죠. 또 각각의 K값이 있어요. 자, K값보다 우리가 pKa 값이 더 편하죠, 이제. 더 편해야 됩니다. pK1은 2.1,
pK2는 7.2, pK3는 12.3입니다. pK1이 2.1이면 굉장히 강한 산이죠. 약산 치고는 되게 강한 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산의 적정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인산이 H3PO4인데 우리가 이걸 계속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H3A, 얘는 H2A, 그냥 전화도 생략을 하고요. 얘는 H2A, 얘는 HA, 얘는 A, 이렇게 우리가 그냥 쓰겠습니다. 편의상. 자, 인산 H3A가 0.1몰 농도 50ml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NaOH 0.1몰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적정 곡선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죠. 똑같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이 될 뿐이에요. 자, 맨 처음에 인산만 물에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산만 물에 들어있으니까 H3A라는 K 값을 가진 1양성자산 취급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럴 때는 H 플러스는 루트 KAC 이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K 값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K 값이 한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은 애들이나 맘 놓고 쓸 수 있다고 했죠. 얘는 너무 K 값이 커요. 10의 마이너스 2승 수준 되니까 이걸로 쓰면은 완전히 엉망인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복잡하더라도 얘가 분리되는 평형을 이용해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이용해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얘를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산이 될 거예요. 어쨌든 pH가 되게 낮은 그런 산 용액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NaOH를 계속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를 우선적으로 떼어먹죠. K 값이 크니까 더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25ml를 가했을 때 H3A랑 H2A가 1대1로 존재하죠. 그죠? 25ml 넣었을 때. 그리고 그때는 적정 곡선이 가장 평평하고요. 그때 pH는 pK1 2.1이 됩니다. 자, 계속해보죠. 50ml를 가했다. 50을 가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H 플러스를 다 띄워먹겠죠. 그러면은 얘만 남게 되고 바로 제1 당량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1 당량점. 그리고 25를 더 가했어요. 75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얘한테서 이제 25개 H 플러스를 떼먹으니까 얘랑 얘가 1대1로 존재하고 그때는 역시 pK2가 됩니다. 가장 평평하고요. 가장 평평하고 그때 pK2 7.2가 되는 거죠. 자, 계속 가합니다. 그래서 100ml를 넣었어요. 10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H 플러스까지 다 떼어먹고 얘만 남았죠. 얘만 나가가지고 제2 당량점에 도달했습니다. 제2 당량점에서의 pH는 우리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5를 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걸 또 떼어먹기 시작하니까 얘랑 얘가 1대1로 남게 되고 그때 pH는 이제 가장 완만하면서 그때 pH는 바로 pK3가 되는 거죠. pK3 12.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150을 가하면은 여기는 H 플러스 3개를 다 떼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A만 남아있는 얘만 남아있는 제3 당량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때 pH는 또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 KB를 이용해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KB가 크기 때문에 루트 KBC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OH-를 집어넣으면은 얘랑 이 염기랑 OH-가 공존하잖아요. 하지만 OH- 같이 강한 염기 앞에서는 얘는 아무 행세를 못하죠. 결국 그냥 OH-의 농도를 가지고선 pH를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봤던 약산의 강염기를 적정했던 그 곡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자, 패턴은 단순하죠. 그리고 역시 이 경우에도 제1당량점은 pK1과 pK2의 중점, 제2당량점은 pK2랑 pK3의 중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내용만 알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요때는 뭐만 있어요? H3A만 있습니다. 요때는 H3A랑 H2A가 공존하고 핸더슨 하셀바크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pH를. 요때는 제1당량점이고 pK1과 pK2의 중점입니다.
이때는 H2A랑 HA가 공존을 하고, 그때 pH도 역시 핸더슨 하셀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제2 당량점이라고 하고, 그때 pH는 pK2랑 pK3의 중점이죠. 또 그 다음에는 HA랑 A2-가 전환 지금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HA랑 A가 같이 공존하는 거고, 그때 pH는 pK3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A만 존재하는 제3 당량점이고, 염기만 있는 거니까 우리가 pH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산의 적정 곡선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봤듯이 어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이 전체 적정 곡선에서 어느 점에 해당되는지 직관적으로 딱 포착해서 문제를 푸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